죽은 자의 집 청소 그 두 번째 이야기 캠핑 라이프. 해질 무렵에 전화 한 통에 걸려옵니다.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청소해달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사무적인 말투. 죽음은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남겨진 자들의 일상은 이어져야 하죠. 그리고 죽음을 소외시키려고 마음먹을 때면 남겨진 자들은 떠난 자가 남긴 물건이나 흔적을 지웁니다. 그러고 나면 남겨진 자들은 죽음에서 멀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자들의 일상은 평소와 같이 이어집니다. 죽은 자의 흔적을 없애야 하는데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면 비로소 업무가 시작되는 이들이 바로 특수청소부입니다. 현실은 매번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와는 동떨어져 있고 항상 돈과 연관지어집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선 새방에서 자살한 사람이 나온다면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이 꺼려할까봐 걱정될 겁니다. 누군가가 자살했다는 사실은 그저 성가신 해프닝일 뿐이죠. 그래서 특수청소부 같은 사람들은 은밀하게 호출됩니다. 청소할 원룸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말하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특수청소부 일의 경험상 상황 설명을 전화로 듣는 것과 실제 현장 상황은 완전 딴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비가 내리는 새벽, 자기 자신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발을 내디디며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긴장한 채 손잡이를 돌려 집안에 들어섭니다. 특수청소부의 일은 눈앞에 무슨 광경이 펼쳐질지 한치도 예상할 수 없어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섬유 유연제의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며 만들어내는 냄새가 뒤섞여 풍겨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긴장했던 마음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식간에 뒤로 밀려납니다. 누군가가 자살했던 방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건 캠핑장이었습니다. 덩그러니 세워진 연분홍색 텐트 말고는 사람이 살고 있는 방마다 하나씩은 있기 마련인 화장대나 책걸상 따윈 놓여있지 않았고 벽 한편에 옷을 걸어넣기 위한 금속 행거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 놓여진 캠핑장은 따뜻하고 아늑한 삶의 보금자리가 아닌 강이나 호숫가에 있으면 어울릴 법한 언제든 다른 곳으로 훌훌 털고 떠날 수 있는 임시 거처일 뿐이었죠. 베란다에는 납작하게 접힌 노란색 이삿짐용 박스 여러 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너덜너덜하게 여러 겹으로 붙어있는 박스 테이프만이 얼마나 자주 그녀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원룸에서 원룸으로 전전했을지를 상상할 수 있게 했죠. 특수청소부는 엎드려서 텐트와 화장실 입구 사이에 말라붙어 있는 피를 닦아냅니다. 화장실 전등 스위치 주변에도 피가 묻혀 있습니다. 그 경로를 따라가며 그녀가 목을 매기 위해 사용했던 화장실 입구 위 도시가스관을 쳐다보다가 텐트의 정수리 부분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목을 맨 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광경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녀의 삶에 남겨진 살림의 전부인 텅 빈 방 안에 덩그러니 차려진 캠핑장. 도시가스관에 묶인 줄에 목이 조여오는 와중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초라한 임시거처를 내려다보는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텐트를 해체하다가 숄더백 하나와 책 몇 권을 발견합니다. 2년 뒤에 30이 될 터였을 꽃다운 나이. 가방 속에 들어있던 이력서에는 그녀의 나이와 학력과 경력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5년을 일하고 다른 공장으로 옮겨서 또 몇 년을 일했습니다. 고작 몇 줄의 이력은 그녀가 웃을 때 짓는 풍부한 표정과 기분에 따라 흥얼거리던 노래들과 좋아하는 음식들과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그녀가 사랑하고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과 그녀를 스쳐간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기억은 담아내지 못합니다. 방치되어 있는 책을 집어듭니다. 간단한 살림살이와 함께 이곳저곳 전전하면서도 품고 다녔던 책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잠시 뒤 다른 살림살이와 함께 검정 쓰레기 봉투에 던져질 예정인 책들의 제목들은 그래도 그녀에 대해서 무언가 말해주지 않을까, 그나마 그녀를 애도하는 방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책들은 전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점에서 한 권, 한 권 돈을 지불하며 구매한 책들을 가슴에 품고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에게 엄격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압박과 요구 속에서도 자신을 아껴주고 위로해주려는 작은 몸짓은 아니었을까요? 책들 속에 담긴 작가들의 말 중에 가난이나 외로움, 암울한 미래 따위는 당신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한 줄기 빛과 같은 문장을 찾아 헤맨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죽지 말라고, 끝까지 악착같이 살아가라고 해줄
따뜻하고 애정 어린 한마디 위로를 얻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을 이유를 찾아 헤맨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많은 책들의 위로보다 그녀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단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녀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나 오늘 너로부터 위로가 필요해 라고. 그러면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알아? 너는 나에게 있어. 있는 그대로 참 소중한 사람이야. 너가 자신을 몰아세울 때마다 난 너를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거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그것만은 잊지 마. 잘했어.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아픔을 혼자 가슴에 품고서 감추지 말았으면 해. 그때마다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내 앞에선 울어도 돼. 울고 나면 한결 괜찮아질 거야. 그럼 당연하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나이를 먹어도 사이가 좋은 노부부처럼 세상엔 분명 유통기한이 없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르익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대. 우리가 나중에 같이 살게 되고 같이 나이를 먹고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도 우리 삶에 그런 사랑이 계속 존재한다면 난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 글쎄, 분명한 건 말이야. 세상엔 누구나 똑같이 따라해야만 행복을 보장하는 진리나 규칙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 남들이 볼 땐 잘못된 길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너가 남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녀를 이해해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소중한 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끔 울기도 하겠지만 너와 함께하는 순간들에 머물며 행복을 느끼다가 버거운 삶을 사느라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힘겨워 하다가도 소중한 너가 나의 곁에 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남은 삶을 힘차게 걸어나가지 않았을까. 오직 그녀가 텐트 안에 남겨둔 책만이 그녀가 받고 싶었던 세상의 위로가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전히 텅 비어져 빈집이 되어버릴 것이고 야속하게도 세상에는 평소와 같은 하루가 찾아올 테죠. 가난하고 외롭다고 해서 모두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죽음이 현실처럼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 압도당할 때가 있지만 보통 그러한 감정은 금세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삶과 등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죽음은 끈질기게 죽은 자의 마지막 머무는 곳까지 찾아와 해방감을 느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죽기로 마음먹는 순간 가난이나 외로움 따위는 별것 아닌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은 너무도 손쉬운 일이 됩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을 통해 그녀가 붙잡고자 했었을 삶과 존재에 관한 진리나 가치, 의미에 대해서 우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존재는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혼자서만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특별함은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지속될 때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무력합니다. 그런 가혹함을 견디고 강해지기 위해서, 가난과 고독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를 건네줄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비관하기보단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당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위로받는 사람들 중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몇은 당신에게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줄 겁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에 작가의 글을 통해 각색되긴 했지만 실제로 살아있었고 우리의 이웃이었던 그녀의 삶의 흔적이 우리를 또 다른 슬픔이나 낙담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갈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